네, 미디어 컨퍼런스 첫 번째 순서는 현직 방송 작가이신 공학번 박예진 선배님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학번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도 발표를 많이 해봤는데 기획안 같은 거 이렇게 큰 자리에서는 처음이라서 떨리고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고 신문방송학과 공학번인데 지금은 이제 위컴과로 바뀌었지만 제가 입학할 때랑 졸업할 때는 신문방송학과여서 좀 더 그게 익숙해서 신문방송학과라고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방송작가협회 정회원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방송 경력을 인정받아야 들어가는 거라서 프로필 상에서는 항상 이렇게 쓰는 편이고요. 지금 필명으로 박재희 작가라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방송에서 이제 스크롤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다 박재희로 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제 15년 차고요. 보통 저는 이제 예능 파트랑 코미디 파트를 위주로 했고 코미디하고 연계되어서 드라마까지도 좋은 기회로 접할 수 있는 작가였고 현재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공포 예능 기획이랑 채널A에서 특집 여행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있고 이제 요 PPT 파일을 보내고서 이제 SBS 필 채널하고 이제 공연 하나가 들어와서 좀 돈 벌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색깔을 넣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어서 요거는 마지막에 제가 왜 색깔을 넣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방송작가란 그 방송에 필요한 원고 집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뭐 요즘에 섭외나 이런 것들도 작가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들 많이 이제 좀 몇 번 수업을 나가봤는데 글을 못 쓰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도 작가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직업이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무조건 글을 씁니다. 대본을 써야 하는 직업이어서 글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벅찬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크게 나누면 방송작가는 이제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보도국 작가, 구성 작가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구성 작가고 예능 작가에 속해요. 그래서 구성 작가 같은 경우가 예능 작가와 그 시사 교양 작가로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뭐 이우정 작가님, 김대주 작가님 이렇게 방송 작가로 노출되는 분들은 거의 다 구성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방송 작가가 거의 구성 작가 이렇게 같은 의미의 맥락으로 쓰이고 좀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현직에서 일하는 방송 작가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차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방송 관계된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일단 작가 업무 위주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게 그 일주일 돌아가는 위클리 프로그램을 봤을 때 보통 저렇게 돌아가요. 하나의 패턴이 일주일 안에. 그래서 먼저 아이템 회의를 하면서 선정을 하고 그 아이템에 맞게 섭외할 상황이 생기면 뭐 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장소를 섭외할 사람이 생기면 섭외를 진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프리한 식구 같은 프로그램은 고정 스튜디오에 고정 출연자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섭외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고 그건 이제 프로그램마다 달라서 가로를 넣어놨고 이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자료조사입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템에서 자료조사, 게스트가 있다면 그 출연자에 대한 취재, 직접 연락을 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취재들을 하고요. 그걸 토대로 대본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대본을 놓고서 PD 작가들이 다 같이 또 한번 회의를 하고 수정할 부분을 거쳐서 이제 촬영 준비를 끝내요. 완고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촬영 녹화가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놀란 게 저 가편시사라는 거였거든요. 먼저 촬영한 본을, 녹화한 본을 가지고서 PD팀이 1차적으로 편집한 거를 작가들과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는 재밌었는데 왜 안 들어갔냐 아니면 이거는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빼자 이런 식으로 한번 논의를 하는 편집 시사가 한 번 있고요. 그 이후에 자막 같은 경우도 어떤 프로그램은 PD들이 넣는 경우도 있고 자막 작가를 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당 팀의 작가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편 시사 같은 경우는 종편이 종합편집 같은 경우는 그림 작업까지 다 들어간 상황인 거예요. 아까 가편에서는 그냥 찍어온
촬영본 그 촬영본 자체를 편집을 했다면 종합 편집에서는 이제 다 올려서 뭐 CG도 넣고 믹싱도 하고 여기서는 보통 큰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냥 보통 뭐 자막의 오타라든지 아니면은 근래에 이슈가 있었었는데 뭐 그동안 캐치 못했던 게 있어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 거 정도만 빼는 정도로 하고 이제 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능 작가이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위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 메인 작가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막내 때는 10년만 있었으면 메인 작가가 됐는데 이제 아니더라고요. 거의 20년 차가 다 돼야지 메인 작가 공중파는 생각하시면 되고 메인 PD와 함께 프로그램 전체 구성의 흐름을 잡는 역할이에요. 보통 대본은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회색깔로 칠해진 부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외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해요. 일단은 모두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메인 작가가 작가팀에 돈 정리를 해주고 뭐 좀 진상 출연자들 있으면 다 이제 메인 작가가 마크를 끄고 그리고 이제 거의 메인 작가랑 메인 PD가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밑에 PD랑 밑에 작가들이 그렇게 싸워요. 이제 그럴 때 조율을 하는 게 메인 작가의 몫이고요. 그리고 서브 작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년 차에서 메인 달기 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능 같은 경우에는 막내하고 서브의 좀 개념이 모호해요. 예전에는 뭐 하나의 파트가 나눠져 있는 그거를 맡으면 입봉이었는데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뭐 놀면 뭐하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한 프로그램이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좀 롤이 모호해져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7년차까지도 막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조금 이렇게 세분화되어 된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아침 방송이라든지 그렇게 아니면 시사 교양 쪽 같은 경우는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2, 3년 차에도 입봉이라는 걸 해서 서브 작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 작가는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대본 집필과 담당 출연자. 그러니까 메인 작가가 여기서 현장에서 그 직접 연예인들을 컨트롤한다면은 담당 작가는 그 기획사와 연락을 해서 스케줄을 잡고 그런 기타 등등 대본에 필요한 것들 미리 전달할 상황들 이런 거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촬영 녹화 관련된 웬만한 실무는 그냥 다 한다고 보는 게 바로 서브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졸업을 하면 되는 게 막내 작가잖아요. 그래서 막내 작가가 아까 제가 유클립 프로그램을 했을 때로 살짝 예를 들면은 회의 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죠. 프린트 해야 되고요. 회의록 작성해야 되고 섭외 같은 경우도 그 연예인 섭외 같은 경우는 서브 작가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장소 섭외나 아니면 일반인 사례자 예를 들어서 그 건강기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변비에 좋은 이런 아이템들 그런 거 보셨잖아요. 아침 방송에서 그런 거 할 때 사례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나와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거는 다 막내 작가들이 섭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자료조사 그 막내 작가의 업무 주 업무가 자료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선배 작가들이 대본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알아서 중요한 것들만 가독성 좋게 최대한 빨리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어렵죠. 근데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 혼나고 하다 보면은 그 선배에 맞고 그 방송 하는 사람들이 좋게 가독성 좋게 잘 만들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 녹화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소품 준비하고 대본 출력해서 현장에서 준비하고 뭐 타임테이블 출력하고 현장에서는 이제 스탠바이 메이트 인아웃 체크 같은 경우는 뭐 누가 게스트가 도착을 했다 출연자가 도착을 했다 이런 거 다 공유를 체크를 해서 해야 되고 그쵸 짐꾼이에요. 근데 물론 조연출들도 짐꾼인데 파트가 다르죠. 이제 조연출들은 소품 다루고 PD팀의 짐꾼이라면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항상 스케치북과 매직을 어디서든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끼고 갖고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매직이 항상 그 속칭 뚱뚱이라고 하는데 요만한 매직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언제나 한 5개씩은 구비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편 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시사 일정을 연출팀들과 공유를 해서 선배들한테 알려주고 시사록 정리하고 자막 같은 경우에는 뭐 자막 작가에 맡기다거나 어쨌든 선배들 선에서 정리가 끝나는데 오타 체크는 한번 꼭 해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배들이 어줍지 않게 신조어를 쓰는데 이상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되고, 그 공신력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치 쪽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검수하시는 분께 따로 보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게 망라작가의 몫이고, 종편시사 때도 대부분 오타 체크를 하고요. 이제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이게 아마 막내 작가가 다 갔을 때 처음으로 글을 보는 걸 거예요. 스크롤 자막이라고 해서 여러분 TV에 보면은 하단에 이렇게 흐를 때가 있어요. 뭐 몇 시 몇 분에 기대해 주세요. 그 문구를 정리하는 게 막내 작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보기사. 최근에는 홍보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외부 홍보팀도 많이 맡기고 아니면은 뭐 방송사 안에 홍보팀에서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방송사 안에서 홍보팀이 있더라도 홍보를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런칭하는 프로그램들이 위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막내 작가들이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미리 보기 같은 경우도 그 막내 작가가 작성을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들은 정말 안 볼 거예요. 저희끼리도 얘기하는 건데 작가들끼리만 본다 그러거든요. 작가 지망생들이랑. 근데 요즘에는 이제 OTT가 발전하면서 OTT의 그 소개 문구가 그 미리 보기 문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되면 한번 큰일 나죠. 이제 이미 뿌려졌으면 수정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홍보,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이 나갈 때 실시간으로 분당 시청률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과 미주가 어떤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재석이 성공을 할 때 몇 분, 미주가 몇 분에 1분 단위로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이걸 왜 체크하냐? 그 다음날 시청률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프가 쭉 와요, 다음날. 그러면은 가장 높은 시청률일 때 무슨 장면이었고, 가장 낮은 게 어떤 장면이었고, 어땠을 때 다른 채널에 뺏겼는지를 그 장면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팀에게 공유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렸는데 차라리 편하게, 요즘에는 다 이제 막내 작가들이 워드로 그래프를 작업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줘서 뭐 금방 배우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보통 이거 하는데 한 3-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리고 이제 이외에 모든 잡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의실 정리, 비품 구입, 카트리지 교체, 고장나면 수리도 막내 작가 몫이고요. 팀메일 생성해야 되고, 회의했을 때 썼고, 선배들이 쓴 대본, 내가 찾은 자료, 모든 거 다 매번 업로드 해야 되고, 대본에 필요한 그 뭐 서적 구입하는 거, 소품 사는 거, 출연자들 이슈 관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누군가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 전날, 우리 뭐 촬영하기로 한 전날 다른 데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그 다음날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는 그 출연자가 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선배들이 일이 바빠서 그런지 많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연예 뉴스나 이런 것에서 출연자들 이슈를 관리하는 것도 막내 작가의 몫이고, 동시간대 프로그램 모니터도 하죠. 꼭 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그 경쟁 프로그램이 그때 무슨 아이템이었고 이런 거를 묻는 선배들이 참 많아요. 그냥 치면 나오는데 인터넷에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은 그냥 일 못하는 걸로 찍혀버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선배들이 선호하는 간식 구입, 키사 메뉴 고르기. 이게 한 2주일만 있으면은 저 언니는 뭘 좋아하고 저 선배는 뭘 좋아하고 보여요. 이제 안 물어보고 알아서 하는 그런 경지가 되죠. 근데 이제 계속 물어보거나 아니면 정말 좀 막 간식 사오라고 했는데 막 초코파이만 20박스 사오고 이제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모든 잡일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냥 대본이 아닌 모든 일 다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다면 방송 작가, 일단은 제가 구성 작가이기 때문에 구성 작가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처음은 일단 센스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센스력이 보통 눈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눈치는 솔직히 타고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만약에 한 13세 이상부터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눈치가 없다, 너 진짜 눈치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솔직히 오는 걸 좀 비추천하기는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 본인이 고달플 거예요. 본인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필요한 센스가 글에 대한 센스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센스를 쉽게 말하면은 저는 이제 문장력이라고 보는데, 가장 막내들이 먼저 글 쓸 때 홍보 기사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 글을 보면은 첫 번째 쓸 글을 보면은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책을 읽고 안 읽고가 보여요. 그런 쓰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종결 어미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학생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되게 뻔하고 원론적인 얘기인데 책 진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작가잖아요.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난 진짜 너무 책이 안 맞는데 작가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칼럼이라도 읽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칼럼. 근데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글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온,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나온 그런 칼럼들을 읽으시고, 정말 이것마저도 너무 싫다면은 외화라고 하죠. 외국 드라마, 뭐 해외 영화도 보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불법 다운로드에서 사람들이 만든 자막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식 번역가가 그렇게 정제해서 올린 그 자막을 보시라는 건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정제된 글을 많이 보시는 연습을 드려야 돼요. 그게 뭐 하루에 한 번씩 맨날 기사를 읽는 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정제된 글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면 문장력은 충분히 상승될 수 있고, 여러분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많이 하고, 여기서 그리고 앉는 거는 TV 많이 보세요인데 그건 너무 기본적이어서 이거는 미디어 관련 학과니까 너무 당연하라고 생각해서 안 넣었어요. 많이 보셔야 되고, 요즘에 또 많잖아요. OTT도 있고, 웬만한 프로그램들 다 이렇게 좀 보시고, 끊기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버전이라도 해서 어떤 아이템을 했는지,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정도는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친화력인데, 두 번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작가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맥으로 일자리 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지망생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나는 친척 중에도 없는데, 나는 아는 사람 중에 없는데, 근데 그런 인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프리랜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가는 다 프리랜서예요. 해당 방송을 프로젝트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게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채용하는 게 일반 회사처럼 똑같이 이력서는 내요. 근데 그 이력서를 인사팀이 보는 게 아니라 작가팀이 봐요. 대부분 메인 작가 혼자 봐요. 그래서 뽑아요. 메인 작가, 서브 작가들 몇 명 정도만 보고. 그래서 이 인맥이 뭐냐면은 작가가 돼서 만드는 인맥인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작가 때 나왔을 때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이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과거 경력에 내가 아는 작가의 프로그램이다.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예진 어떤 아이였어? 일 얼마큼 해? 얘 단점은 뭐야? 근데 이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와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안 바뀔 거예요. 한 여러분들이 10년차 정도 됐으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맥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팀에 가도 인맥 관리를 해놔야지 다음 팀을 갈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이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한 10년 차 정도가 넘어갔을 때는 내가 했던 프로그램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일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PD들하고 같이 바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일 때까지는, 서브 작가까지는 인맥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인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나이 성향 같은 경우는 예능 작가가 가능할까? 왜냐면은 작가가 되고 싶은데 예능을 하고 싶지만 본인이 아이 성향인 경우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작가들이 한 10명 중에 8명은 ENFP예요. ESFP나.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거의 EEE예요. 근데 저 최근에 했던 MBC 프로그램에서도 밑에 후배 2명이 그 나이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화력은 그냥 긍정적이면 돼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더라도 그 이 성향의 사람들이 알아서 다가올 거예요. 그냥 그때 조화롭게만 지내면 돼요. 문제 없게. 그냥 말 걸었을 때
뭐야? 왜 나한테 말 걸어? 이렇게만 생각 안 하고 그냥 좋게 받아주고만 하면은 충분히 융합이 될 수 있고 연차를 먹으면서 찌른다고 하죠. 이렇게 그렇게 프리랜서로 살아가다 보면은 친화력이 생겨요. 아이 성향도 약간 대외적인 친화력. 집에 혼자 있고 친구들을 만나면 아이일지언정 일할 때는 이 성향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꼰대 이해력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안 바뀔 거라고. 원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15년 있었는데 물론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솔직히 저 막내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너무 익숙하게 성희롱도 있었고 임금체불 너무 당연했고요. 임금체불을 말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걸로 비춰졌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정확하게 그 문제가 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는 문화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등산로 끌었고 여러분들이 제일 늦게 나와도 지금 1학년이 6년 뒤에 나오잖아요. 휴학 1년 한다고 해도 그때 나와도 이제 손잡이 정도 달았을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잖아요. 적응하셔야 돼요. 내가 막 엄청난 MZ고 나는 이런 구조를 용납하지 못해 하면은 본인이 너무 힘들고 본인이 튕겨 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냥 왜냐면은 회사의 부장님들 같은 경우는 나 꼰대 아니야. 나 니네 마음 잘 알아를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 매체에서 보면은. 근데 방송바닥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분들이 다 그 얘기 하세요. 나 꼰대야. 근데 그게 뭐? 꼬우면 네가 나가. 그런 분들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중파의 메인 작가 같은 경우가 보통 앞자리가 7이세요. 보통 7이고 조금 KBS에서 뭐 오래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자리가 6과 5인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뀐다고 노력을 한들 바뀌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그 직업을 되려면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정말 많이 놀랄 거예요. 이 대학교에서 느꼈던 똥공개와는 지금 차원이 다른 엄청난 꼰대들의 그런 만행들이 있을 건데 또 사람인지라 일하다 보면 적응이 되고 알아서 피해갈 수 있는 요령도 생겨요. 그리고 뭐 이해할 수 있는 꼰대 정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조리한 경우는 놔둘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작가 선배로서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는 제가 막내 작가 면접 볼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언제부터 작가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그 이유가 보통 저 진짜 막 어렸을 때부터 그 1박 2일 막내 작가님 볼 때부터 엄청 하고 싶었고요. 막 이렇게 열정에 불타오르고 오랫동안 꿈을 가졌던 친구들은 3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버티기 힘든 그런 악조건 뭐 밤새는 거 너무 당연하고 막내 작가 때 그리고 뭐 회사에서 밤새라고는 안 해요. 그냥 편하게 쉬어 이것만 끝내고 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해가 떠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그냥 작가를 대본을 써서 그냥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나갔을 때 보람을 얻는 게 일반 회사처럼 내가 했던 프로젝트가 메이드가 되면은 뿌듯해지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해야지 막 엄청나게 막 그래 TV에서 이랬었지 막 방송 작가 되면 이럴 거야.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드라마 속의 대학교가 지금 대학교 아니잖아요. 방송국도 똑같아요. 네, 프로듀서 속의 방송 작가가 아니고 그 사세 속의 방송 작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만 보고서 기대를 하고 오는 작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예상은 했지만 왜냐면 하도 대외적으로 막내 작가가 빡세레가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게 꿈을 갖지 않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내가 그래서 이 진로가 맞는지를 볼 때 이 직업을 가지고서 평생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 막
어렸을 때부터 난 그래서 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왔고 난 무조건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면은 오히려 저는 조금 좀 마음을 누르고 객관적으로 다른 분야들도 좀 이렇게 보면서 다양한 진로가 있잖아요. 꼭 방송 작가가 아니고 방송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분야가 있고 또 아니면 미디어 관련해서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를 다니면서 좀 눈을 넓혀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과 선배로서 이제 방송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는 예전에 제가 어떤 한 5년 전쯤인가 경조사 자리에서 그때 교수님들을 뵀었는데 그때 박은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재학생들이 방송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방송을 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고 돈도 좀 벌고 있고요. 이제 연차를 먹어서 시간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 달이면 달려온 건데 제가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그 10만 유튜버 이상 15만 유튜버를 바라보는 9, 6학번의 이재진 선배가 했던 제작사에서 제가 처음 메임을 맡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공부자는 00학번 민경주 선배였고 같이 실무진으로 참여했던 PD가 02학번 박상진 PD 선배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회의하면서. 그리고 저는 너무 좋은 기회였죠. 한 번도 메일을 맡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선배들이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로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성공리에 갔다 왔고 물론 갔다 와가지고 출연자 하나가 지금 깜빵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그 선배들 중에 정말 방송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었고 저도 왜냐면 또 후배들은 몰라요. 제 또래 학년들만 이제 학번들만 방송하는 친구들은 또 엄청 자주 만나요. 실제적으로 일도 같이 했었고 박상진 PD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또 여러 개를 같이 했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심지어 저랑은 여러분 알겠지만 학교를 같이 다닌 같은 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10년 후에 작가랑 PD로 만나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 진짜 되게 보람되고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제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력서를 받았는데 학과 후배였어요. 근데 모르는 친구였죠, 당연히.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죠. 내가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그냥 구인을 올려서 그 친구는 넣었는데 이제 동아리를 보니까 달그리기가 있고 이제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친구는 근데 저희 프로그램 좀 안 맞아가지고 SBS에 다른 프로그램 소개해줬는데 그때 처음 받고 그 이후로도 안 받지만 어쨌든 그게 학과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괜찮은 자리로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그렇게 좀 끌어줄 수 있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작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좀 편안하게 연락을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대부분 프리랜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부탁하는 것도 되게 익숙한 데예요. 선배 저 이번에 프로그램 끝났어요. 그냥 일 좀 주세요. 어디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한 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선배 잘 모르는데 나랑 학번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데 근데 연락해도 되나? 그냥 편안하게 연락하셔도 되고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했던 00학번, 02학번 선배들도 현직에 다 있고 말씀드렸던 박상진 PD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피지컬백도 했었고 루이웍스라는 제작사에서 좀 그렇게 넷플릭스에 유통되는 굵직한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D 쪽에는 08학번 최인서 후배는 지금 TV조선 본사 PD로서 TV조선에서 트로트 관련된 프로그램도 여러 개 했고 08학번의 김슬기 후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존이라는 디즈니 플러스 거에서 조효진 PD랑 계속 같이 움직이면서 뭐 강철부대 원투도 했고 2억 3천인가요? TVN 그 프로그램도 했었고 지금 현재 세컨 PD로 알고 있고요. 연차도 그 친구도 많이 먹어서
그리고 또 07학번에 꼭 PD가 아니더라도 07학번에 조민철하고 같은 경우는 카메라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5점의 붉은 끝도 촬영 감독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B팀 메인을 잡았었고요. 그렇게 되게 다양한 분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작가 같은 경우에는 02학번 윤희선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쇼랑 이제 음악 쪽 많이 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는 마마, 멜론 어워즈, 엔카운트다운 되게 오래 하셨고, 저랑도 아이돌 프로그램이랑 시상식 같이 했었고요. 이때 요 프로그램이 다 같이 했었거든요. 03학번에 이경미 선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소리내 민박이랑 캠핑클럽,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성인 플러스 물 하고 지금도 넷플릭스 기획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후배들 같은 경우는 제가 07학번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는 다큐 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세미하고도 그때 그 지금 다큐를 한다고 들었고, 10학번에 이진희 후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먹는 음료수에 달려있죠. 스우파2 했었고 최근에. 그 다음에 뭐 메타폰이 들어가요. 재은 1학번인가? 그 후배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그 후배를 몰랐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인서 후배가 다리를 연결해줘서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끼리는 좀 연락하고 지내자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최근까지 금쪽 상담소 하다가 그 PD가 새로 런칭한 지금 채널A의 치토스였나? 하여튼 그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에서 지금 작가 일 하고 있고, 이전에는 엠넷에서 좀 오래 일했었고요. 현직에서 되게 일하는 작가들 많고, 아까 말했던 그 1, 3학번의 다혜 같은 경우도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 지금 생각나는 것만 이 정도고, 그리고 저도 다른 분야 좀 모르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냥 우연히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왔는데 하다가 물어보면은 약간 공감대 있잖아요. 우리 좀 외진데 있고 이래서.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얘기하다 막걸리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배차 타고 이제 촬영장 가면서 하다가 저도 아는데 해서 알고 보니까 후배를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그 촬영팀 중에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번호 주고받고 앞으로 연락 잘하자. 그리고 꼭 방송 쪽이 아니더라도 07학번 김태우, 방송이면 방송이지만 약간 그 웹드라마 감독하는 쪽도 있고, 또 선배들 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때 강의해주셨던 김진열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감독님도 하시고 되게 분야들도 많고 선배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끌어줄 수 있는 게 좀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있을 때 교수님들한테 말씀하시면은 연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전화 오시면은 저도 되게 발벗고 나서서 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부담이 돼가지고 일단 제가 통화해보고 어떻게든 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게 막 여기저기 연락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방송이 가장 좋은 점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많이 놀았었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간 친구들보다는.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은 그때 그 친구들이 겪지 못한 걸 많이 했잖아요. 놀면서 친구들과의 사교성도 배웠고, 또 그때 많은 경험도 배웠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방송에서 진짜 버티면 오래 살아남으면은 좋은 프로그램의 PD로서 메인으로서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제일 좋았던 게 내 능력하고 내 경력으로 학벌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일반 회사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미디어 관련 쪽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프로젝트 성과라든지 뭐 광고나 이런 분야도 있으니까. 근데 방송 같은 경우도 그게 되게 커요. 내가 글 잘 쓰고 작가로서 내가 아이디어 좋으면은 충분히 학벌이 문제가 안 되는 분야인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저는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거는 정말 버티면 어떻게든 보상을 받는 되긴 해서 좀 빡세더라도 너무 빨리 그만두지 않고. 근데 그거는 필요해요. 들어갔을 때 그래 참으라고 했어 이래가지고 막 최저임금도 안 주고 막 이런 데서 버티라는 게 아니고, 봤을 때 사람들이 괜찮고 할만하다 싶은데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한번 버텨봐라.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옮겨서 최소한 프로그램을 3개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막내 작가가 됐던, 막내 조연출이 됐던, 아니면 카메라에서
그 막내 스텝이 됐던, 막내 퍼스트가 됐던,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했는데 와 진짜 안 맞는다 그러면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적어도 한 번 하고서 아 너무 힘든데 안 맞아 포기하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왜냐면 반드시 버티면 보상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진짜 막내 작가들이 많이 없어요. 막내 작가들이 너무 없는데 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작가가 없는데 구직하는 작가들 되게 많아요. 막내 작가들이. 근데 인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김순이라는 친구가 경력이 없는데 너 알아? 아니?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친구거든요. 근데 최소한 어쨌든 여러분을 제가 소개시켜 줄 때 어쨌든 교수님이 되게 추천한 친구였으면 학과 생활 잘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뭐 그래 애는 밝지 않을까? 근데 밝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게 되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뭔가 뭐 방송 작가적으로 문의할 일 있으면은 교수님 통해서건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건 아마 과사의 번호가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일단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캠퍼스 생활을 뭐 할 때 취재를 한다던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동문이라는 게 사회에 나와보면 되게 끈끈하더라고요. 왜 학연 지원 따지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왜냐면은 그냥 괜히 정가요. 연대랑 우리 학과에 있으면은 티 안 나게 우리 학과에 챙기죠. 그냥, 쟤는, 연대는 어디 가도 갈 거 아니야. 얘는 내가 끌어줘야 될 것 같거든. 내 후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연락하시고, 꼭 방송 그렇게 많이 힘든 직업은 아니고 되게 보람찬 직업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진로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